네, 이번 시간은 건축 품질 관리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제1장 총론 부분입니다. 먼저 총론에는 크게 6가지 정도 챕터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품질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품질 관리는 어떤 것이냐, 품질 관리의 정의부터 품질 관리의 어떤 그 주요 항목,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란 어떤 것인지, 한번 그게 또 품질 관리랑 어떤 연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품질 관리가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품질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특성 요인도라든가 파레토도라든가 이런 그 관리, 그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저희가 이제 건설관리 기술법, 줄여서 건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건기법 상에서 품질 관리와 안전 부분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그 법령상에 어떤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챕터에서는 ISO 9000 시스템. ISO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9000 시리즈가 품질인데 ISO 9000 시리즈 품질 시스템 인증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질 관리의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에서 정의, 품질 관리는 어떤 거냐, 그에 대해서 정의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품질 관리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한다. 퀄리티 컨트롤인데, 먼저 QC의 정의, 퀄리티 컨트롤의 정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QC, 품질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물을 생성하는 게 품질 관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설공사, 특히 건축공사를 하면은 먼저 초기 단계에 기획을 하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여기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요 단계로 흘러갑니다. 이 단계에서 품질 관리란 거는 처음부터 같이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정 단계, 시공에서만 품질을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구조물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하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 우리가 계획했던 이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품질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 타당성 조사,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품질에 직접적 관여하는 거는 이 설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죠.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쉽게 말해서 기능도 충족을 하면서 시공성도 확보를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충족을 하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이제 품질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대신에 이 설계와 시공 부분에서 좀 특별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품질 관리가 조금 더 생기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 공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마감 재료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설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 부분은 그렇게 계획된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이 돼서 원래 계획했던 게 구현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시공 단계에서 챙겨야 되는 품질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의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QC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SQC는 이제 그 통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어떤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 개입된 게 이제 SQC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콘크리트나 어떤 그 특정 재료 또는 철골 구조나 어떤 목 구조 이런 특정 공법에 대해서 통계상 품질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통계상 이런 부분에 품질 관리 때는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SQC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TQC의 정의가 있습니다. TQC의 정의는 이것도 품질 관리 중에 이거는 이제 각 부분에서 품질 유지와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TQC. 이것도 품질 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이라 하면 건설공사에서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수많은 공종들이 들어가요. 처음에 터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공사, 그 다음에 구조체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뭐 조적공사, 뭐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배공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 부분들, 각 공종들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각 부분에서 그런 품질 유지와 개선 노력이 가는 게 이제 TQ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그 딱 공정별로 딱딱딱딱 끊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서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방 벽체에 도배 마감이 되어 있는 벽이라고 쳐요. 그럼 거기 도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도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이 콘크리트 벽체 면을 잡아주는 견출이라는 작업도 들어가고요. 또 견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시공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정에서도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철근 배근, 그 다음에 거푸집,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그 다음에 거푸집 타령,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그 앞 공정이 물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복합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면이 안 좋아요. 그럼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앞전 공정이 잘 물려서 그렇게 품질이 유지되면 뒤에 공정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주란의 품질 관리라고 해서 이분이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품과 표준을 비교하는 게 또 품질 관리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 실질 지어진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후분양을 하지 않고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지어진 실물을 보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 또는 모델하우스에 없는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탈로그를 통해서 모형 또는 어떤 그런 표준에 대해서 어떤 볼 수 있는 샘플식으로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제 분양을 받죠. 예, 그런 식으로 실제품과 표준을 비교해서 이 차이점을 줄이는 게 품질 관리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 회사에서는 아파트 시공을 할 때 모델하우스 기준하고 똑같이 지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죠. 왜냐하면 분양자들은 그걸 보고 계약을 한 거니까. 그거랑 다르게 시공했을 때는 이제 오시공 또는 변경 시공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 어떤 합리적, 경제적이고 이런 그 정의들이 쭉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실제품과 표준이 맞아떨어지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한 그 퀄리티, 그 품질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품질 관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품질 관리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활동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품질 관리 활동. 우리가 품질 관리 활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먼저 설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설계 단계에서는 품질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그 다음에 자재 수급이 가능한지, 시공 가능한 설계인지,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공에서 이런 거를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현을 하면서 자, 구조적으로 먼저 시공이 설계에서 구조적으로 고려한 부분을 시공에서도 시공 가능 구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설계에서는 이런 구조 공법으로 계획을 다 했지만 실질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장비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의 어떤 그 수급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변 환경적인 지역에 따라서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 쪽에서는 또 자재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재 검사.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콘크리트 내에서도 골재, 그 다음에 시멘트, 거기에 쓰는 물, 혼화재, 이런 각종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각종 재료들을 적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표준값, KS에서 규정하는 그 표준값을 충족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요소, 시공에서 어떤 개선점, 이런 부분까지도 품질 관리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그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너무 이게 그 기준에 따라가지만은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은 일단 제외해야 됩니다. 다 매뉴얼 상에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상에 있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사고방식이나 수법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사고방식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품질 관리 활동을 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은 실질적인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시공과 품질 파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품질 파트에서는 그 현장에서 반입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다 생산이 되고 반입이 되는지 자재 검수에 대한 게 가장 크죠. 자재 검수를 하고 자재 시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24메가파스칼짜리를 우리가 현장에 투입을 하는 자재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정말 24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건지 압축 강도 시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 레미콘사가 적정 생산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자재에 대해서도 적정한 자재를 반입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품질 쪽의 파트다. 그리고 또 실질 현장에서는 시공 파트에서는 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적법하게 반입된 자재들이 시공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시공 순서와 적정한 타이밍에 투입되는 이런 그 타이밍 관리도 들어가는 게 시공 부분에서는 하는 품질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활동 중에 시공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뭐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보수 보강을 통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공적인 파트에서 하는 품질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은 일단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각 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품질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원칙. 크게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품질 관리 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자재 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우리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가 가장 중요하죠. 한번 뭐 건물이란 게 지어보고 이거 잘못됐네 고 다시 이렇게 털어내고 다시 짓는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설을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번에 한 100루베 정도의 어떤 타설을 한다. 그랬을 때 품질을 위해서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게끔 타설 시간이 일정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계획을 사전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날 투입하는 콘크리트 레미콘사가 현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레미콘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차량이 몇 대가 있으며 그래서 이 타설함에 있어서 끊기지 않게끔 계속 가동이 가능한지 만약에 이게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동일 구간에 타설할 때는 동일 회사 레미콘을 써야 됩니다. 여러 회사 섞어서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설 도중에 어떤 그 시공 오류 부분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기능 인력이 항상 대기를 하면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사전 예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재 검수죠. 자재 검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에 의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미콘 반입 시험을 하게 되면 먼저 뭐 슬럼프 시험, 그다음에 염화 물량 시험, 그다음에 그 공기량 시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향후에 할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몰드를 제작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에 이제 자재 검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예방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품질 관리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원칙은 이제 데이터에 의한 관리예요. 주관 판단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나면 강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항복점, 하항복점, 파괴 지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재령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강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압축 강도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초기에 이게 5일이고 이게 압축 강도가 한 7메가파스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질 관리를 할 때
벽체 부분의 타령 기준, 벽체 타령 기준은 최소 5메가파스칼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메가파스칼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제 벽체 부분은 타령이 가능하죠. 슬라브 부분은 안 돼요. 슬라브 부분은 설계 기준 강도가 나와야 타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포트를 다 받쳐놔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5일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나온 데이터가 있으니 5일쯤 됐을 때 공시체를 딱 깨보고 얼마가 나오는지 5 넘었다. 5메가파스칼 넘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시간이 이때 기준치는 만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양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게 또 품질 관리의 어떤 과학적 관리 원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스태프 원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품질 관리 기술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또 자재 부분, 자재 시험,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 특정 전문 분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 품질 기술자를 통해서 또 그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스태프 원조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조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각 공종이 모두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공종별로 서로 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공종끼리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아파트의 벽 도배 부분 품질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벽체에 도배를 해놨는데 그 뒤에 바탕면이 좋지가 않아서 벽이 이렇게 조명에 비쳤을 때 돌출물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삐뚤빼뚤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천정면이 수평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도배 문제가 아니죠. 도배 이전에 앞전에 했던 공종들이 그 바탕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앞전 공종들이 여기에 후속 작업이 뭐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 정도 퀄리티는 해줘야 된다. 이런 약간의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서로 품질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원칙이 이제 협조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방,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그 다음에 스태프 원조, 그 다음에 협조의 원칙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사 관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 관리란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품질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종래 관리 개념이에요. 종래 관리 개념이고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근대 관리 개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X축에 있는 거는 이제 공정이에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거는 이제 원가, 비용이죠. 그 다음에 Z축에 있는 게 이제 품질입니다. 자, 종래에는 공정, 공사를 빨리 할수록 원가는 처음에는 너무 높다가 적정 공기에서는 아주 적정한 낮은 원가가 들어가다가 또 너무 빠르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정한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시간으로 공사를 해야 원가가 낮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공사 속도가 늦다거나 너무 빠르면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죠. 너무 늦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손실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나 하는데 그날 장비도 부르고 사람도 불렀어요. 그래서 하루 타설량을 계획을 했더니 이 한 팀이 와서 장비나 사람이 한 팀이 와서 2개 동을 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공사가 느려서 한쪽 동은 철근 배근이나 형틀 작업이 덜 돼서 늦어서 이 똑같은 팀이 왔는데 한 동만 타설하고 가면은 이거 칠 때 또 불러야 되죠. 그럼 한 팀이 또 투입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 관리를 잘 해서 이거를 한 팀이 불렀을 때 두 개 동을 같이 딱 칠 수 있게 되면은 한 팀으로 다 해결이 되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근데 공사가 너무 빠르면은 그만큼 빠른 만큼 다 투입이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두 동이 적정한데 하루 타설이 이걸 네 동, 다섯 동을 만들었다. 그럼 한 팀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은 두 팀, 세 팀 불러야 돼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래 개념에서도 비슷합니다.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거나 너무 빨리 해도 원가는 올라가고 적정한 공길대가 가장 원가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품질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종래에서는 이 품질은 이 공기랑 봤을 때, 공정 속도랑 봤을 때, 공정 속도가 천천히 갈수록 품질이 좋았고, 빨리 하면 안 좋았어요. 품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날림공사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천천히만 가면 비용에 대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공정 속도일 때 품질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공사 기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이제 많이 발달되지 못했고 시스템화 되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천히 할수록 품질은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근래에 오면서는 공법이 개발이 되고 또 기술 인력의 기능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인 면이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적정한 그 공정 속도에서는 품질은 확보가 돼요. 근데 너무 빨랐을 때는 이게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하고의 어떤 그 품질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종래에는 이 품질이 적을 때 비용도 적고 품질이 올라가면 비용도 올라가는 이런 비례관계였죠. 근데 이것도 지금 근래에 오면서는 이 적정한 품질일 때가 비용도 제일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공정, 그다음에 원가, 품질 이 세 개의 관계가 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관리는 먼저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 안전, 환경 이렇게 기본적인 5개의 관리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어떤 5M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관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필요성이다. 그중에 이제 품질 관리하고 품질 관리에서는 이제 소위 품질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보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가 공정 관리에서는 이제 공기 준수, 단축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물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거는 안전관리랑 환경관리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관리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관리, 기법이나 어떤 그 기술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 세 개 1, 2, 3번까지는 거의 다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후에 더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안전관리하고 환경관리죠. 그래서 안전관리는 당연히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지구환경 파괴나 어떤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퀄리티, 어떤 민원에 대한 발생, 이런 게 좀 더 강조가 되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현장 관리, 공사 관리 어떤 기법에서 어떤 민원을 또 발생 덜 시키고 또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환경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사 관리에 대해서 대상하고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사 관리의 대상은 5M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걸 관리해야 되느냐. 먼저 메타리얼, 재료, 그다음에 인력, 장비, 그다음에 공법, 그다음에 자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죠. 먼저 재료에 대해서 먼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 수급이 가능하고 어떤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우리가 선택한 적정한 재료들이 제대로 반입이 되고 제대로 품질이 나오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인지 이거를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비도 필요하지만 인력도 필요해요. 이 인력들이 결국에는 겉붙집을 하나 세워도 사람이 망치 들고 가서 일일이 수직과 수평을 확인을 해서 다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 적정하게 시공되는 장비, 이거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벽식 구조 공법이다. 또는 어떤 타설 공법에서도 이거는 초고층이기 때문에 일반 펌프카 공법이 아니라 CPB를 써서 타설을 하는 공법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펌프카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어떤 배관을 통해서 분배기로 타설을 하는 공법을 쓴다든가. 이런 공법 선정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목표에서는 이제 5R이라고 해서 이제 right product, 이제 바른 제품,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다 올바른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 공사관리의 대상과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관리의 이제 주요 분야 부분인데요. 주요 분야 부분에서 품질, 원가, 공정, 안전, 여기에 또 환경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주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예요. 생애 주기 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 생기면 이 건물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능, 이 건물의 성능이 이렇게 X축에 있고요. 비용에 대해서 Y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계속 커질수록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능이 커질수록 어떤 생산비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LCC는 C1 더하기 C2. 그래서 C1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이거는 유지관리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 그 다음에 건물을 다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 이게 이제 LCC인데, 이게 적정한 위치에서 가야 성능도 향상이 되고 가격도 다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잘 잡아서 공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트가 이 점이라고 했을 때 적정 코스트, 적정 점은 이 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그 갭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를 다운할 수 있는 갭이 있는 거고, 성능도 이만큼 더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그 1장 총론에서 건축 품질 관리의 정의와
그다음에 건설공사 공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